갭 투자로 돈이 물린 사람들이 다시 경매시장에 뛰어들 듯 현금 보유라고 얘기하지만 대부분 돈을 빌려 쓸 우려가 많다고 얘기하고 본전을 찾기 위해서 돈을 빌려서 또 한 번 칼춤을 추다가는 한강뷰가 아니라 한강물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소름이 돋고 엄청난 고민에 빠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정부에서는 모든 규제를 완화하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기본 세율까지도 다시 낮추기로 했습니다. 물론 LTV든 대출이든 문정부에 규제했는 모든 내용들을 완화나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밥그릇 싸움만 하는 국회의원들 동의는 관계없이 정부에서 직권으로 얼마든지 취득세를 줄이고 기본세율을 줄이고 완화를 하지만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너무 많이 물려있고 돈이 돌지가 않는다는 거죠.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도 금리가 너무 높고 아파트 가격이 너무 높고 기존의 가격들이 너무 미친 듯이 치솟았기 때문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기다리고 있는 이유가 가격이 하락하면 사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현재 입장에서는 경제 위기는 벌써 넘어갔고 IMF 얘기까지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이 정도 높은데 규제를 완화한다고 누군가 주택이나 아파트를 살 사람이 있을까? 저는 그래 생각해 보는데요. 그게 현실적인 것이고 물론 현 정권에서도 그렇고 이번 정권에서도 그렇고 뭐든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부동산 사태에 대해서는 결국은 해결을 다 못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노력은 하고 있지만 해결사항은 아니죠. 현재 경기는 금융위기를 떠나서 IMF 한파에 대한 내용까지 나오면서 엄청나게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전을 뒤돌아보면 예전 마찬가지 아파트 파격적인 할인 분양부터 건설사가 위기에 도처했으니까 건설사를 살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미분양 할인 판매까지 지원을 하고 모든 규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현재 증권사 PF 자금 때문에 엄청난 부채가 생기고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수 경기는 바닥을 치고 있었고 지방부터 미분양이 속출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PF 부실로 인한 증권사, 건설사 그리고 증권사의 직원들은 엄청나게 자살까지도 많이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는 양도세를 비과세, 마찬가지 취득세 할인, 세금 감면을 파격적으로 했던 시절도 있었고요. 지방부터 미분양 해소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 것도 확인이 됩니다. 물론 미분양 해결이 돼야 건설사가 살 수 있고 건설사가 어느 정도 살아야 경기가 살 수 있다. 그래서 건설사 구하는 것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현재 마찬가지 건설사 PF 대출 자금 상태가 좋지 못하고 증권사도 힘들고 계속해서 부실 업체가 생기면서 마찬가지 국가에서도 보조를 해줍니다. 현재 5조였지만은 예전에는 7조 원을 투입해서 건설사를 살리고 지방을 살리겠다.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서 엄청난 규제를 완화를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지금도 똑같이 엄청난 경매 물건이 쏟아졌고요. PF 자체가 시간폭탄이다. 시한폭탄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PF 자체가 터지면 증권사, 은행, 건설사 연쇄적으로 부도가 난다는 얘기까지도 나왔습니다. 현재와 내용이 거의 비슷하게 맥락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건설사 뒤를 봐주는 것이 아니냐, 건설사를 살리기 위해서 너무 많은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 것 같으면서 집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예전 대구에서 아파트 미분양이 가장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마찬가지 지금 경북 포항 쪽에 미분양이 발생되는 것도 예전과 비슷한 사례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 분위기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초우량주택의 건설사도 마찬가지 PF를 진행하지 않고 그리고 대기업 증권사의 칼바람이 부는 것도 현재와 비슷한 맥락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틈타서 미분양 할인으로 나오는 아파트를 대량으로 싹쓸이 하거나 급매물로 나오는 미분양 할인 아파트를 부정한 대출로 해서 통으로 구입한 사례들도 많았죠. 그리고 데자뷰와 같은 느낌에 아주 오싹하게도 지금 현재와 거의 흡사합니다. 깡통 아파트들이 속출하고 깡통 매물이 나오면서 하우스푸어라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던 상황들. 전세 사기에 대해서 전세 지원금 금리 인하 예전과 현재가 어느 하나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아파트 관계자 입장에서 엄청나게 미분양이 많이 나오고 있고 미분양이 많이 발생될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은
본격적으로 아파트 미분양 할인을 하지 않는 것은 옛날에도 미분양이 엄청나게 나왔을 때 국가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국가에서 공공임대 아파트로 매입해 줄 것이다. 그리고 건설사를 살리기 위한 부양책을 내세울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제 생각에도 그렇게 될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옛날보다 미분양은 엄청나게 2배, 3배 이상이 되는 물량인데 과연 어떻게 될지까지 한번 지켜볼 필요도 있습니다.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너무 비슷하게 흘러가는 모든 상황들이 예전을 뒤돌아보면 현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비슷합니다. 하지만 예전과 지금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금리를 엄청나게 낮춰서 대출을 해준 사례들도 있지만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코로나19 후유증에 전쟁 여파와 엄청난 물량의 아파트와 엄청난 투기꾼들이 설쳤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더 힘든 상황이고 더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는 집을 사라고 부추겨서 실제 집을 샀는 사람들은 엄청난 돈을 벌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뭐 이런 상황에 집을 사란 말이야 하면서 집을 안 샀는 사람들은 또 땅을 치고 후회 있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 봤을 때 현재 우리 상황이 얼마나 위기의 상황인지 기회의 상황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뭐 다양하게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죠. 30억 석 달 빌리는데 5억을 이자로 달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마찬가지 PF 자금은 돌지 못하고 돈놀이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을 즐기면서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지 고민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전건설사라고 얘기하는 동원건설 같은 경우는 자본금이 900억이나 있는데 부도가 나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하물며 증권사, 은행, 연쇄 부도 우려까지 나오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금융 마찬가지 부실 운영으로 미분양이 엄청나게 계속해서 많이 생긴다면 건설사뿐만 아니라 금융까지도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다. 아파트가 워낙 호황이었죠. 워낙 호황이다 보니까 무조건 짓기만 지면 로또다. 그래서 너도 나도 아파트를 사고 구입하고 다시 되팔기를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젊은 2030까지도 투기 대열에 같이 휩싸여서 최소의 돈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는 갭 투자를 진행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대부분 물려있는 상황입니다. 아파트 놀이를 하고 돈놀이를 하는 앞에 대가리들은 지금 벌써 다 돈을 벌고 지금 이런 시기를 또 한 번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정말 저렴하게 급매물로 나오는 아파트를 구입하자는 거죠. 제가 예전 뉴스를 하나하나 찾아서 올려드렸지만은 여러분들도 예전 뉴스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소름이 끼칠 정도로 지금과 매우 흡사하다. 그리고 대규모 미분양으로 나왔는 아파트들을 법인을 만들어서 다시 아주 저렴하게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조금 윗돈을 얹어서 규제를 풀고 대출을 완화해주는 정부 부동산 놀이에 발맞춰서 다시 또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맥락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규제 그리고 대출 모든 걸 다 풀죠. 그게 다 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또다시 아파트 투자 놀이를 하게 됩니다. 왜? 미분양으로 급매물이 나오거나 건물 전체에 아파트들이 급매물로 하나하나 나오는 것을 하나하나 또 매입을 합니다. 왜? 일단 규제를 다 풀었고 대출을 풀었기 때문에 자기 돈 얼마 없이 다시 한번 아파트 놀이를 하는 거죠. 돈 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아파트 놀이를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렇게 돈을 엄청나게 벌었는 사람들이 많죠. 아파트가 망한다, 힘들다, 기업이 도산한다, 증권회사가 망한다, 은행이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도 예전과 동일하게 또 한 번 흑수저에서 금수저를 갈아타기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영상들을 한번 보시고 한 번씩 집에서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개인이 해야 될 것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예전 영상, 지금 영상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올려드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소름이 돋을 정도로 아주 흡사한 상황인데 여기서의 변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2030 갈 길 없는 갭 투자자들이 뭐 아니면 또라는 형식으로 다시 한번 여기저기 돈을 빌려서 경매권에 투자를 할지 초급매물 아파트에 투자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도박은 결국 끊을 수 없고 본전을 찾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 보면은
그물의 로프는 더욱더 내 목을 조여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가 없이 함부로 움직이는 것도 문제지만 예전의 상황을 느껴보지 못했는 분들은 현재 영상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계획해야 될지를 무엇이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라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눈도 많이 오고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 아파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감사합니다.